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공무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은밀하게 러시아를 돕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사실상 폴란드를 지목해 비난하자 격분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북미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2023이 열리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의 아들 또 샤킬 오닐 등이 연사로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들인 리드 잡스는 암 정복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하고 나섰고 샤킬 오닐은 인공지능 AI 교육 투자자로 변신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정말 상당히 뜻밖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국가였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죠. 이웃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경우에 이제 폴란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그런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 마테오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어제 TV 연설을 통해서 폭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없다. 그리고 폴란드의 자체 무장에 힘을 쏟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바로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행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폴란드가 아주 격분했고요.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 그 연설이 폴란드를 좀 비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배은망덕하다, 이런 아주 분위기가 폴란드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 도와줘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가장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폴란드에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폴란드가 요즘 유행하는 바로 손절을 한 거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완전 손절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 19일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이게 폴란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게 얘기했는데요. 유럽의 우크라이나 우방국들 중 일부가 표면적인 정치 무대에서 우리와 연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와 연대하는데 그래놓고 곡물 문제로 스릴러를 만드는 광경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그렇게 겉으로는 우방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곡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포심 이런 거를 만드는 광경, 다른 걸 만드는 광경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부 국가들은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면서 사실은 모스크바 배후를 위한 무대 설치를 돕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폴란드가 앞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그런 비난 발언을 그것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해버린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은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가장 헌신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폴란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한 것,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한 이유는 뭐예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을 비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를 비난을 한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들으니까 폴란드가 왜 젤렌스키를 비난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폴란드 대통령이 이거 우크라이나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왜 폴란드를 비난하느냐, 이거 말씀하신 거죠. 둘이 친한 나라가 왜 서로 비난하고 그러냐, 이거죠.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사실 폴란드 입장에서 볼 때 막말이잖아요, 막말. 그 뒤에서 러시아를 지금 은밀하게 돕고 있다는 거 거의 막말 수준인데 왜 이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그렇게 있거나. 막말을 한 예. 이렇게 정말 폭언을 한 이유가 예. 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때문입니다. 곡물 수출 때문에 최근에 한 몇 개월 뭐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흑해양로가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많이 수출됐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 EU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을 경유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거치지 않고 옆 나라인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곡물이 막상 폴란드를 비롯해서 일부 동유럽 국가에 흘러 들어가니까 예. 이게 동유럽 국가들의 농산물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산물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이 더 들어가니까 예?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폴란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농민들이 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폴란드에서 소비하게 되면 적당한 가격이 되는데 거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가격이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진 거고요. 이게 이제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동유럽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금지를 내렸어요. 유럽연합이. 이거 우크라이나 도와주려다가 여러 나라 망치겠구나. 그래서 유럽연합이 5월에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다시 명령을 내렸고 대신에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수출하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을 경유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팔 수 있게 했지만 이제는 경유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그 경유만 할 수 있게 한 것도 9월 15일자 이달 15일자로 그 조치가 종료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나라들이 알아서 할 문제였는데 폴란드가 자국 농민의 보호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계속 그러니까 수입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더 이상은 폴란드로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폴란드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농민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발끈한 겁니다. 왜 우리가 수출하는 거를 막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 대해서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에 그러니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작정하고 비난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비난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커졌고요. 이 우크라이나는 WTO에 제소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수출이 막혔다 이런 것 때문에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곡물 수입 수출 이런 거 민감하고 어떤 나라를 경유해서 또 수출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자국의 위기로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이제는 돕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자국의 위기 의식이 좀 해소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폴란드 입장에서 해줄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걸 왜 폴란드가 도와줍니까? 폴란드 농민들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국가라는 게 자기 나라 농민이 더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을 돕기 위해서 일본 그 농산물을 한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게 해줘서 한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처음엔 몰랐는데 이거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 많이 입는데 그럼 막아야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그 유엔 총회 연설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비난을 그것도 무슨 근거도 없는 폴란드가 러시아를 도와준다는 건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 그런 비난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폴란드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요. 돈 문제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떠한 인간으로 치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의리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표리부동한 인물이라는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저런 인간과는 더 이상 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준 거죠 폴란드에는. 그래서 폴란드가 그동안은 사실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한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힌다면 폴란드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이거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봐야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농산물 수출 문제 때문에 조금 삐걱거리니까 이것 가지고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맹비난하고 우리를 무슨 러시아 스파이처럼 몰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그런 국가구나. 그럼 우린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와 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경제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신의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거는 폴란드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심각한 신뢰 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장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나 양쪽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일국의 총리가 TV 연설을 통해서 자국민들에게 이런 조치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장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폴란드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도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면 총리가 이거를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도 일반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좋다고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만약에 미국이 지금 국민 투표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이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도대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계속 금리 인상도 계속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앞으로의 상황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다 해도 예를 들어 미국이 나서고 뭐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중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란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렇게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서 자기를 가장 헌신적으로 도와준 국가를 이렇게까지 그것도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러시아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비난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식으로. 이거는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비난을 해도 똑같이 비판을 한다고 해도 그냥 곡물 수출하는데 좀 우리가 힘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이해해줬으면 좋은데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를 뒤에서 돕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지 않다. 저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 아니 폴란드가 러시아로 도와준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그게 어떻게 근거가 있어? 그 당연히 근거가 있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젤렌스키 연설을 들어보면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건 뭐 젤렌스키 팬클럽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그 말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너무 좀 쇼맨십도 강하고 모르겠어요.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라는 굉장히 큰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좀 불안한 모습인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뒷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번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 젤렌스키 얘기하면서 조금 약간 흥분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래서 굉장히 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셈이 느낌이 되는 있어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선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만큼 폴란드 국민 감정도 안 좋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원하지 않으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많은 국가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오래 되어 왔는데 얻는 것도 없고 보람도 없고 우크라이나는 매번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고 안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다가 한두 번 안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국가들 입장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봐도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교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